자, 바로 24강 들어갑니다. 2차 방어 작용. 자, 특이적 면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 1차 방어에 비해서 느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 능력이 있죠.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어에는 2차 방어, 즉 후천성 면역에는 백혈구가 관여하죠. 그 바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도 백혈구 일종이에요. 그럼 그 백혈구, 혈구인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조혈모세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수, 뼛속이죠. 뼛속. 잠깐 칠판을 정리할게요. 칠판 보세요.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T림프구도 있고 B림프구도 있습니다. 자, 백혈구 일종인데 그럼 혈구, 뼈속, 즉 골수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뼈골 속수. 자, 그런데 B림프구는 골수에 남아서 B림프구로 최종적인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화라는 것은 특정 구조와 기능을 하는 세포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세포 분화, 줄여서 분화. 왜 B림프로 그러냐? B는 골수의 이니셜입니다. 골수를 영어로 bone marrow, 띄어서도 되고 붙여서도 되고 bone marrow. 이 단어를 몰라도 bone는 알죠? 뼈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T림프구는 처음 골수에서 분화가 되지만 어디로 이동하냐면 티무스로 이동합니다. 티무스. 그래서 T. 고딩 수준에서 가슴샘. 한자어로 흉선. 가슴흉, 샘선. 그래서 T림프구는 가슴샘, 흉선에서 최종적인 분화가 일어나죠. 티무스가 가슴샘이라는 뜻이에요. 흉선. 그런데 T림프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세포 독성 T림프구도 있고 보조 T림프구 또는 보조, 그러니까 헬퍼 T림프구, 보조 T림프구도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24강, 유의정 강의에서 1차 방어가, 즉 식균작이 먼저 일어나야 여기 후천성 면역, 즉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대식세포 같은 소위 항원 제시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려주듯이 항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알려주는 세포,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대식세포. 기초반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으나 추가로 설명드리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나무수 가지 지자를 쓰고 모양상자를 써서 수지상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B림프구, B세포도 항원 제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딩 수준에서는 우선 대식세포를 기억하면 돼요. 이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거고, 심화까지 공부한다면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대식세포까지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여력 있으면 같이 외워두고. 자, 세균이 있어요, 세균. 그럼 세균을 항원 대식세포가 먹어. 식균작용.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세균을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를 식포라고 합니다. 포는 주머니라는 뜻이고 식은 먹을 식자. 식균 작용에 의해서 생긴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포에는 또 뭐가 있냐면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라이소좀. 아까 리소자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 녀석은 리소가 커트, 자르다는 치고. 그래서 좀은 세포 내에 있는 어떤 작은 어떤 소기관을 부를 때 저는 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보솜도 있죠. 리보솜.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그러건 상식.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이죠. 리보솜. 그건 리소솜. 뭐 발음상 솜, 그래서 리소솜, 리보솜 해도 돼요. 리보솜, 리보솜. 대개는 리보솜, 리소좀 이렇게 씁니다만 리보솜 해도 상관없어. 뭐 발음상 리소솜 해도 돼. 어쨌건 저 리소솜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더 있습니다. 리소솜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아까 배웠던 리소자임하고는 달라요. 리소자임은 효소, 리소좀은 세포 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인. 그런데 그 리소좀 속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효소가 또 있어. 분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리소좀하고 식포하고 융합을 해. 그럼 그 속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세균을 분해해. 세균을 분해해서 자기 단백질에다가 자기 단백질이 있어요. 자기 단백질. 지금은 외울 필요 없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 설명은 드립니다만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MHC라는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MHC가 있어요. 그래서 그 MHC에다가 물론 더 구체로 클래스 2가 있어요. 거기다가 항원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보조 T세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조 T세포가 이렇게 와서 좀 더 그릴게요. 결합을 하죠. 보조 T세포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해. 자, 그런데 아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설명할게요. T세포와 B세포는 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합니다. 자, T세포 수용체와 T세포에 또 B세포에는 각각의 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T세포에 있는 T세포 수용체는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2개가 연결된 것이 세포막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원 결합 부위가 있어. 그런데 이 T세포 수용체가 약 1000만 가지야. 물론 한 종류의 T세포 수용체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렸습니다만. 이런 세포가 약 1000만 가지가 있어. B세포는 B세포 수용체를 갖는데 이 녀석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된 B세포 수용체를 갖는데 이 녀석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막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여기는 2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 역시 수백만 가지가 있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간략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여기가 조금 동그랗게 그냥 무식적으로 설명할게요. 표현할게.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이게 1000만 가지가 있어. 보조 T세포 중에 또 세포력성 T세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결합할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겠죠. 그래서 가서 결합을 해. 이렇게. 이 녀석이 누구냐면 보조 T세포. 그러니까 고딩 수준에서는 보조 T림프구. 자, 다시. 대식세포가 세균을 잡아먹고
그 세균을 분해해서 항원 조각을 자기 세포막에다가 붙입니다. 항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알려줘. 그래서 항원 J세포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시해 주냐면 보조 T림프에게 제시를 해줘. 자, 그런데 세포독성 T림프구도, 세포독성 T림프구도 또 이렇게 있었죠. 그럼 그 중에서 얘랑 똑같은 녀석, 요 녀석.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도 세포독성 T림프도 쭉 있어. 그럼 이 항원 인식하는 부위, 항원 결합 부위와 똑같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켜. 세포 분열을 시키면서 이 세포가 막 늘어나. 이 세포가 늘어나서 이제 감염세포. 그럼 감염세포도 역시 자기 단백질에다가 항원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세포독성 T림프가 가서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가 가서 얘를 죽여.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구멍을 내고 또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소위 예정세포산을 일으켜 죽여. 절대 식균 작용이 아닙니다. 고딩 수준에서는 예정세포사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식균 작용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감염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있어. 가서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요렇게 생긴 녀석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염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도 있고 이런 세포도 있어. 그럼 요 녀석들만 죽이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켰던 그 항원 쪽을 가지고 있는 감염세포만을 공격해. 특정한 그 종류만.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이지. 그런데 세포가 직접 하니까 세포성 면역. 이해되겠죠? 자, 또 정리는 이따 할게요. 이 보조 T림프구는 이제 얘가 Y자 모양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요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이 비세포 수용체인데, 그럼 비세포 수용체도 뭐 더 그려놓을게요. 대충. 여기가 네모나게, 모식적으로. 또 어떤 녀석은 여기가 동그랗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 그럼 요 보조 T림프가 또 얘를 작용해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녀석을 형질세포로 바꿔. 형질세포는 요 막 관통 영역을 만들지 않아. 얘랑 똑같은 걸 만들었는데 막 관통 영역을 만들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포 안에서 이렇게 주머니 안에다가 얘를 항체를 미리 만들어놔. 그러나 막 관통이 없어. 그게 항체야. 그러니까 이 비세포 수용체랑 항체랑 별게 없어. 이 막 관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세포막과 융합해서 밖으로 내보내. 간단히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항체야. 그래서 그 항체가 이제 둥둥 떠나지고 있는 항원에다가 결합을 해. 항원에 결합을 해서 그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항체에 의해서 이러는데 그 항체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체액에 들어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세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세균이 있는 어떤 항원, 세균이 가지고 어떤 항원, 그럼 그 항원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녀석은 이런 게 있어. 그럼 얘가 여기 가서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한테만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결합을 해. 그래서 얘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특정한 놈한테만.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 자, 일단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 보조 T림프가, 여기 지금 세포독성 T림프가 있는데 비활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활성 상태의 세포독성 T림프를 활성 상태로 바꿔주죠. 그래서 활성 세포독성 T림프가 되고, 그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는 감염세포나 또는 암세포,
이식된 조직의 세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 식균 작용이 아니다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세포에서 직접 일어나니까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보조 T림프는 또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러니까 B림프구의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일부는 형질세포가 되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자, 고등 수준에서는 기억세포 여기다만 써놓습니다만 실은 세포독성 T세포에 세포독성 T림프의 기억세포도 있고 보조 T림프의 기억세포도 있어요. 실은 고등 수준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만. 자, 그래서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고 분비해서 항체가 항원을 무력화시키죠. 그런데 체액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항체 생산수, 이게 체액성 면역에 한해서 이제 항체 생성과 관련해서 그래프 함께 알아볼게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항체, 혈액에 들어있는 항체 농도. 자, 여기 A라는 항원이 들어왔어. 그럼 바로 항체를 만들지 못해요. 약간의 잠복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동안에 바로 1차 방어가 일어납니다. 세균을 잡아먹고 염증 반응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식균작용이 일어나는데 세균 다시 항원이 이렇게 생겨서 알려줘. 그걸 이제 B림프를 활성화시켜서 형질세포가 되고 형질세포 항체를 만드는데, 자, 항원에 대한 항체 이름을 붙일 때는 항원 앞에다가 안티를 넣으면 항자를 붙이면 돼요. 항원 A, 항체는 항A. 그래서 항A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줄어드는데 항체의 농도가 왜 감소할까? 항체는 단백질입니다. 주성분이. 단백질도 세포 내에서 또 다른 효소에서 분해가 돼. 그런데 이 정점이 있을 때 항체 생산 속도하고 항체 분해 속도가 똑같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항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항체 생성 속도가 분해 속도보다 느려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분해가 더 많이 돼. 생성이 더 적게 되고, 그러니까 줄어들지. 그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의 수명이 며칠 안 됩니다. 기억세포는 수년 내지 수십 년 갑니다만 형질세포는 며칠 못 가. 그래서 여기 형질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지. 그래서 항체 생성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 이게 중요해요. 항체 생산 속도와 항체 농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항체 생성 속도보다 분해 속도가 더 빨라. 다르게 하면 분해 속도보다 생성 속도가 더 늦어. 분해 속도보다 생성 속도가 더 늦어. 생성 속도가 늦는다는 얘기는 형질세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왜? 형질세포의 수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형질세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항체 농도가 감소하고 있을 때, 여기다가 항원 A와 항원 B를 함께 넣어줘. 종류가 다른 것을. 이때 항 A는 금세 만들어져. 그러나 항 B는 천천히 만들어져. 자, 그럼 여기 그래서 여기 빨강색 항 B. 그럼 항 A가 왜 빨리 만들어지느냐? 두 번째는 똑같은 항원이 또 들어오면, 그러니까 2차 침입, 항원의 2차 침입이 있을 때는 기억세포의 작용에서 기억세포가 빠르게 세포 분열하면서 일부는 또 기억세포로 남고 일부는 또 형질세포가 돼. 그러면 아까 1차 감염에 비해서 2차 감염 시에, 2차 침입 시에 형질세포의 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항체 생산 속도가 빠르겠지. 그래서 결국은 기억세포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의 길이가 더 증가하는 것은 그 이유는 기억세포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자, 이때
항 A는 항원 B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항체는 그 항체를 만들게 한 항원하고만 결합하죠.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입니다. 함께 기억을 하세요.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자, 그런데 항원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그 병원체가 갖고 있는 특정 물질이야. 세균 그 자체가 항원, 전체가 항원이 아니에요. 세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그런데, 잘 봐. 이게 항원이 있어. 이게 세균이 아니라 항원이에요. 그런데 항원에는 항원의 특성을 결정짓는 부위가 여러 군데 있어. 그것을 항원 결정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잘 봐. 한 종류의 항원은 한 종류의 항체와만 결합한다 라는 이 문장이 맞아 틀려. 자, 이렇게 생긴 항체, 이렇게 생긴 항체, 이렇게 생긴 항체, 서로 다른 항체가 붙을 수 있죠. 틀리는 거예요.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서 주어는 항원이 아니라 항체입니다.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과만, 더 구체적으로 항원 결정기, 항원과만 결합한다. 이게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을 잘 설명해 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항체가 이렇게 생긴 항원 결정기에 못 붙는다는 얘기야. 얘는 오직 요러기에만 붙는다 이거지. 이게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조심하셔야 돼요. 추가적인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특이적 면역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 보면서 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보면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자, 골수의 조혈모세포, 만들조, 피혈, 어미모. 그래서 조혈모세포가 세포 분해를 하면서 이제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거대세포가 되고, 거대세포가 조각나는 것이 혈소판이고, 그 중에 이제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 물론 림프가 백혈구 일종인데, 이 골수가 영어로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메로우, 띄어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수에 남아서 최종적인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B림프고요. 그런데 그 조혈모세포가 세포 분해하면서 그 이제 일부 세포가 분화가 좀 덜 됐어요. 그 녀석이 가슴샘, 다른 말로 흉선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흉선형으로 티무스, 그래서 T. 그래서 흉선에서 최종적인 분화가 되죠. T림프는. 그래서 혈관을 통해 이동해서 림프절 질화 등에서 면역작용에 관여를 하죠. 우리 림프계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림프계, 이런 림프관이랄지, 또는 특히 이런 림프절, 물론 가슴샘이나 질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림프절, 우리 이제 몸이 피곤해지면, 어디 아프면 이게 목 아래쪽에, 목 쪽에 뭐 몽골이 생겼다 그러죠. 림프절이 부은 겁니다. 면역 반응을 하면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칠판에서 구체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체의 구조, 물론 무의식적으로 간단히 나타내는데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이렇게 항체는 4개의 폴리펩티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길고 짧고,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그래서 긴 것을 중쇄, 무거울 중, 긴 게 더 무겁겠죠. 짧은 것은 경쇄. 그래서 항체는 2개의 중쇄와 2개의 경쇄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항원 결합 부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V자 모양으로 표시 항원 결합 부위. 이 부분이 항체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원이 이런 종류가 있어.
그럼 거기에 맞는 항체가 가서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서 주어는 항체,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 더 구체적으로 한 종류의 항원 결정기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런데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감마 글로불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아까 칠판에서 그림 간략하게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물론 이게 항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세균이 있다면 그 세균을 먹어 식균작용. 그래서 항원을 제시해. 실은 이 그림이 완벽하게 다 제대로 표시된 건 아니에요. 세균을 먹어 분해돼. 그래서 항원 조각이 생겨 그걸 붙여. 그래서 이 항원을 다시 세균을 잡아먹어서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 항원 제시세포. 녀석이 항원 제시세포. 고등 수준에서는 대식세포를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식세포. 써놓으세요. 대식세포도 백혈구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항원을 누구에게 제시해 주느냐? 보조 T림프구에게. 항원을 보조 T림프구에게 제시를 하죠. 그럼 그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림 보세요.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B림프구가 세포분해를 하면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고 일부는 형질세포가 되죠. 그래서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합니다. 지금 이 녀석은 그림 대충 그렸지만 이건 형질세포.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죠. 그래서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항원-항체 반응이죠.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어는 항체. 그래서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 더 구체적으로 한 종류의 항원 결정기하고만 결합한다.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자, 그 밑에 그림 86쪽 아래 그림에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원 침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세균이라고 합시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균을 먹었어. 식균작용. 그러니까 이게 백혈구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대식세포. 대식세포도 백혈구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이 항원 제시합니다. 항원 제시세포로 작용하죠. 그래서 항원을 제시해서 누구에게 제시해 주느냐? 보조 T림프구에게. 실은 더 구체적인 그림은 여기다 붙여. 항원 쪽을 붙여. 그럼 보조 T림프구가 와서 결합을 해.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 그럼 그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죠.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그 세포독성 T림프구가 특정 세포를 죽이죠. 감염세포, 암세포, 이식된 조직의 세포. 우리 수중에서는 그냥 감염세포 정도를 기억하면 되는데 암세포까지 기억합시다. 감염세포와 암세포. 감염된 나의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가 직접 죽여. 그러나 식균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정세포사를 일으키죠. 자, 그리고 B림프구를,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일부는 기억세포, 일부는 형질세포.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죠. 그래서 항체를 분비해서 항체가 항원에 붙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항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줘. 항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덩어리를 크게 해서 결과적으로 식균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물론 나중에 심화반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 체액성 면역은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항체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체액에 들어있다.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에서, 세포독성 T림프구라는 세포에 의해서.
87쪽에다가 제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조금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표 보겠습니다. 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이제 어떤 세포가 관여하느냐. 물론, 세포를 활성시키는 분자, 세포성 면역에서는 제시된 항원. 그러니까, 감염세포가 제시한 항원. 감염세포가. 보조 T림프가 아닌 감염세포가. 그런데 이것은 항원 분자 자체.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세포독성 T세포가,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관여하는데, 자, 조금 깊이 들어갔으면 이것은, 그래서 이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 뭐냐면, 이제 보조 T세포가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특정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물론 사이토카인은 한 가지 물질이 아니에요. 면역 등에 관여하는 생물 활성제의 총칭이죠. 사이토카인은 면역 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다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이 세포독성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시키고. 그래서 그 세포독성 T세포가 일부는 기억 세포독성 T세포로 남고 일부가 활성화된 세포독성 T세포가 되죠. 다시. 보조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사이토카인이 세포독성 T세포를 증식시키고 활성화시켜. 증식시킨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고 일부는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된 세포독성 T세포가 감염세포나 암세포, 이식된 조직의 세포를 예정세포살을 일으켜서 죽이죠. 식균작용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역시 보조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 B림프구에 작용해서, B세포에 작용해서 세포 분열을 시키면서, 물론 사이토카인 여러 종류니까 그 종류에 맞게 기능을 해서, 세포수 늘리면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고, 기억 B세포, 일부는 형질세포가 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죠. 그 항체가 이제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체액에 들어있으니까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밑에 그래프, 87쪽 에 있는 그래프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강조만 하나 할게요. 자, 여기 28주일 때, 28일. 요때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 있어 없어?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 있으니까 급격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나 28일에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없죠. 만약 있다면 곧바로 빠르게 만들어져야 되지. 자, 그런데 자, 35일에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 있어 없어?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 자, 그럼 여기 14일에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 있어 없어? 항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형질세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럼 형질세포로 분화될 때 거의 동시에 기억세포로 일부 남죠? 기억세포 있지, 당연히. 그지? 기억세포는 수명이 수년 내지 수십 년 간다고 했어. 기억세포 있어. 그럼 여기에도 역시 이미 항체 B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도 있다는 얘기지. 형질세포 있으니까. 여기. 이거 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항원 A에 대한, 그러니까 항원 A를 갖고 있는 세균이라고 칩시다. 그 녀석에 대한 선천성 면역 일어나 안 일어나? 여기서 세균을 잡아먹어서 그 세균을 분해서 항원 조각 여기 이렇게 생겼어라고 알려줘야 항체를 만들 수 있지. 여기 비특이적 면역이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 등.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항체 A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왼쪽, 지금 항체 A에 대한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왼쪽을 1차 면역, 오른쪽은 2차 면역. 그럼 2차 면역이 1차 면역에 비해서 다소 빠르죠. 왜? 기억세포. 그러나 2차 면역이, 그러나 이 1차 면역이지만 이 통틀어서 2차 방어. 1차 방어는 선천성 면역, 2차 방어는 후천성 면역. 그걸 다시 1차 면역, 2차 면역 나누는 거죠. 그치? 그래서 2차 면역, 요거 이용한 게 뭐냐면, 백신이죠. 잠깐 칠판 볼게요. 자, 자연 면역도 있죠. 인공 면역도 있고. 자연 면역은 병우 면역을 들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홍역을 앓은 적이 있어요. 백신을 맞은 것 같은데도 걸릴 수 있지. 안 맞았다고 쳐. 안 맞으면 홍역에 걸렸어. 근데 나았어. 그럼 그 홍역 바이러스에 한 질병인데,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홍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야. 그런데 그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가 내 몸에 있죠. 그러니까 홍역 바이러스 들어와도 나는 홍역에 걸리지 않죠. 이게 병우 면역이야. 인공 면역은 백신요법과 혈청요법이 있는데, 자, 그래프 볼게요. 여기 항원, 약화된 항원을 줘. 약화된 항원을 줘. 그러니까 무력화한 항원을 줘. 항체를 만들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럼 다음번에 진짜 항원 줘라도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항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주사하는 이유는 결국 무슨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백신은 병 걸리기 전에 항원을 넣어주죠. 예방 차원이죠. 이미 병에 걸렸는데 거기다가 항원을 또 넣어주면 야 죽어라, 뭘 약화시키기 때문에 뭐 죽진 않겠지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 이미 병에 걸렸어. 이미 병에 걸렸는데 거기다 항원을 넣어주면 안 되지. 얘들은 항체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그 항체가 어디 들어있느냐? 혈청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치료 차원이죠. 물론 예방 차원에서도 항체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일찍 넣어주면 그것이 며칠간 분해돼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갈 때 어떤 특정 풍토병에 대한, 해외 어떤 풍토병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맞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맞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 교재 87쪽에 인공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로 확인할게요. (88쪽입니다) 88쪽 1번 문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관여한 세포 가와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각각 세포독성 T 림프구와 형질세포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은? 너무 쉽네. 항체를 생성한다. 형질세포. 그럼 나머지 하나는 세포독성 T 림프구겠죠? 세포독성 T 림프구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세포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자, 요 1번 문장이 시험에, 특히 이제 고딩들 시험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다시 분화하죠. 1번 조심하셔야 돼요. 2번, 간은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가슴샘, 티무스, 흉선. 가슴샘. 그런데 이건 2번은 T림프구에 대한 얘기고, 그죠? 간은 형질세포니까 결국 B림프구가 있죠. 그럼 B림프구는 골수에서. 틀렸고, 세포독성 T림프는 식균종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죠. 절대 식균종이 아니라
예정세포사라는 방법. 4번, 나는 2차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2차 방어, 후천성 면역. 그렇죠. 물론 하나가 모두 2차 방어입니다. 2번 문제. 그림은 체내에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기억과 니은 각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이다. 옳은 걸 골라라. 올리고. 자, 항체를 분비하는 것은 형질세포죠. 기억이 형질세포. 니은은 기억세포. 그럼 이렇게 비림프구에 작용해서 세포 분열을 시키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도록 도와주는 녀석. 간은 보조 T림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이 반응은 체액성 면역이죠.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은 기억세포, 형질세포죠. 니은은 형질세포, 기억세포. 그러니까 박혔고. 3번. 간은 세포독성 T림프가 아니라 보조 T세포, 보조 T림프고. 틀렸고. 4번.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변화, 아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변화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89쪽입니다. 89쪽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X라는 쥐에 어떤 항원 A와 B를 GX에 항원 A와 항원 B를 G에게 주사했어요. 그 항체들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옳은 것만을 골라라. 옳은 것. 아까 봤던 그래프니까 그냥 바로 답 고를게요. 기억. 가시기는 항원 A만 주사했다. 가시기는 항원 A만 주사했다. 그럼 나시기에 항원 A도 주사했죠? 그러니까 나의 항원을 주사했는데 그럼 항체 A만 만들어졌죠. 항원 A에 대한 항체만 만들어졌죠. 이 점성으로 나타내는 항원 B에 대한 항체. 그럼 여기에다가 A와 B를 함께 넣어줬고 여기는 A만 넣어줬고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나시기에는 항원 A와 B를 모두 주사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항원을 처음 주사했을 때와 2차 주사했을 때 항체 생성량은 다르다. 다르지. 2차 주사했을 때 더 많죠. 무슨 세포 때문에? 기억세포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어떤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병과 관련된 약품 A를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바이러스를 수집하고 선택하여 유정란에 넣어서 배양한다. 유정란에 넣어서 배양한다. 살아있는 세포에다가 넣어서 배양한다. 증식된 바이러스를 농축하고 정제시킨다. 그러면 가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했겠네요? 바이러스가 활물 기생했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분쇄시킨다. 껍질 분쇄.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만 분리해서 약품 A로 사용한다. 항원만. 일부 항원만. 백신이죠, 백신. 그래서 1번. 약품 A는 이 바이러스에 항체가 들어있다? 항체 만들지도 않았는데 항체를 만들려면 이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실험용 동물에다가 주사해주고 쥐와 같은 실험용 동물에 주사해주고 그럼 동물의 혈청을 뽑아내서 혈액을 분리하고 그 혈액에서 혈액을 뽑아서 혈과 혈장으로 분리하고 혈장에서 혈의 응고 성분인 피브리노겐을 빼서 혈청을 만들죠. 그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죠. 근데 지금 이 혈청 얘기가 없잖아. 항체 그러면 혈청에 들어있다. 혈장에 들어있다 해도 되지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약품 A를 이용하여 현재 감염된 바이러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 백신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야.
예방. 3번, 약품 A를 접종한 사람은 체내에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진짜 그 병원체에 들어왔을 때, 그 진짜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 빠르게 만들어서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4번, 약품 A는 이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안 된다. 네,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특이적 면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쉬었다 하겠습니다.